안녕하세요. 이렇다 10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네. 선산에도 가고요. 네. 본가에도 가고 처가에도 가고 운전도 많이 하고 보냈습니다. 예. 선생님 페북 보니까 뭐 특별한 소식이 있던데 선생님 묻힐자리를 받았다는. 정말? 저희 선산이 있어요. 그냥 네. 선산이 있고 선산에 자리를 하나. 몇 년 전에 아버님이 그 가족 납골당을 만들어 오셨어. 납골당. 파갖고 그래서 저기 산에다가 4촌, 6촌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아들 딸도 이미 구덩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예. 거기 다 같이 넣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위에, 그러니까. 그 밑에 또 그 다음은 그 다음 구덩이에, 그 다음 그 밑에 구덩이에 그 높이별로 이렇게 다 아버님이 다 조성을 준비를 해줬어요. 하셨구나. 그러니까 공동 대단하시... 납골당이 아니라 선산의 가족 납골당이. 그러니까 한 8촌들이 다 묻힐 수 있는. 그러면 누가 그걸 나중에 그거를 관리해야 하지? 그런 건 이제 알 수 없죠. 뭐 제가 죽고 나서는 그냥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네가 묻힐 곳이니까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네. 그렇구나. 네네. 많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네. 알파조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저는 명절이라고 뭐 특별한 거 없이 조용히 잠자면서 보냈습니다. 최고죠 뭐. 명절 연휴 잠잘 수 맛있는 것도 좀 드셨어요? 아니 저기 뭐냐면 잠깐 부모님이 거의 서울에 사시기 때문에 잠깐 다녀왔고 그 부모님은 또 제가 또 그 집에 오랫동안 머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잠깐 다녀오는 걸로.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근데 또 일들이 좀 밀린 것들이 있으니까 일하느라고 사실은 그냥 그 연휴가 그냥 쑥 지나갔어요.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면 반가운데 빨리 가면 더 반갑다. 그렇죠.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저도 이해가 가요. 우리 부모님 이해가 가.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저는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 아쉬움이 없습니다. 네. 저는 연휴 때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을 하루에 한 번씩 만나냐고. 몰아서 놀아. 회복 보니까 엄청나게 드셨던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 친구를 만나서 먹고 영화 보고, 한 친구를 만나서 전시회 갔다가 예술의 전당도 먹고, 먹고. 근데 술집이 그래서. 저도 이제 몇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좀 급하게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뭐 평소에 약속 시간을 못 잡은 경우에 이제 추석 연휴 때 이렇게 만났거든요. 근데 정말 술집이 없어가지고 문 연 데가 없어가지고. 문 없죠. 아니 왜요? 이번에는 추석 연휴에 문 여는 곳 그래서 또 검색하면 나옵니까? 그리고 검색하면 나오고 명절 때 오히려 이제 명절을 지내러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당일날 아침에 지내고 와서 노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또 식당들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네, 저는 뭐 하여튼 저 집 근처였는데 검색 안 하고 그냥 나가 보면 집 근처에서 이제 제가 딴 데 나가기 싫어가지고 근데 술집 찾느라고 좀 많이 헤맸어요. 어쨌든 오늘 뭐 미리 아까 인사를 못 드렸는데 알파조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오늘은 이 제목을 얘기를 하면은 무슨 난리가 날지 모르겠는데 제목 말하지 마십시다. 제목 말하지 말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제목 말하지 말고 감잡게. 제목은 사람들이 붙이는 걸로 합시다. 그래요? 그럴까요? 근데 정말 제가 그 추석 연휴가 막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었죠. 9월 20일이었습니다. 그날이 목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날이 뭐냐면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2박 3일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평양 방문 일정 마지막 날이었었는데 당연히 뭐 우리나라 모든 언론이 다 북한을 이제 쳐다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날 이제 김정은하고 문 대통령 내외가 함께 백두산을 등반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귀국길에 오르기까지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언론들이 거의 뭐 실시간 중계를 하고 난리가 났었죠. 뭐 안 보셨어요? 네, 안 봐서 몰라. 아니 뭐 저도 TV가 없어서 못 봤는데 근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영상을 보면은 무슨 예능처럼 거의 밑에 이제 그렇게 했어요. 자막 처리를 하고 좀 그랬군요. 저도 텔레비를 보진 않았는데 양념 많이 치는 거 있잖아요. 왜 같이 부부가 사진을 찍으면 뭐 정말 저도 예능 같이 수준 찍어요. 막 이런 예능 수준으로 그러니까 장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막이 막 붙는데 예능할 때 붙이는 자막들이 이렇게 가는 붙는데 막 이 뭐죠? 김정은이 하트 표시를 했다면 손가락으로 그래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이제 내외 4명이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사진 찍는데 막 4명이 다 같이 하트 표시를 하는데 김정은이 하트 표시하는데 자기는 이 하트 모양이 안 나온다 막 이런 내용들이 막 자막으로 여기 깔리면서 정말 예능이었어요. 거의 예능 수준의 그 실시간 중계가 있었어요. 네. 사실은 정말 먼 나라가 그 장면들을 보고 굉장히 감동받고 그다음에 열광을 했었는데 진짜 사실 이 두 정상이 아주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처럼 오래간에 만난 사람 헤어졌다가 오래간에 만난 친구처럼 격 없이 막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걸 보고 사람들이 또 충격도 받고 그래서 감동도 받고 막 그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수 이런 세상에 이럴 수가 뭐 이런 일이 뭐 이런 정도의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그날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믿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 얘기 나오니까 또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네요. 네. 그날 9월 20일인데요.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실은 오후 3시인가 5시인가 열린다고 했다가 이게 계속 정회가 돼가지고 오후에 열리게 되는데 어쨌든 그 문 대통령 방북 기간 동안에 국회가 아주 쌈박하게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쟁점 법안이라고 불렸던 온갖 규제 완화 법안들이 일사천리로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해서 22일 저녁 때 열린 본회의에서 무더기로 다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북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본회의가 이제 9월 20일 마지막 날에 있었던 것처럼 19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임위 그다음에 상임위 절차를 거쳐서 그다음에 법사위를 가서 본회의에 가는 거니까 통과. 거의 한 2, 3일 사이에 지난 수년 동안 정말 온 사회가 막 머리 맞대고 싸우느라고 통과되지 못했던 이 규제 완화 법안들이 3일 동안에 일사천리로 법안이 통과되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진들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백두산 정상에서 이게 네 분이 사진을 찍은 거. 그때 이제 기념 촬영을 바로 하고 있던 시점 같은데 박근혜 시대 때 이게 희대약법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랬죠. 네, 규제 프리존법이라 그랬죠. 그때는 네네네네.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참 극력으로 막고 반대했던 그 규제 프리존 법안이 몇 가지 유보 조항만 좀 둔 채 제적 194명 중 151명 찬성, 14명 반대, 29명 기권으로 가결된 순간 바로 이게 이제 9월 20일이다. 이게 오늘의 이제 주제입니다. 193명 중 151명이 찬성했다는 네네. 거예요. 역시 국회는 서민 편이 아니야. 이때 시민단체들이 네. 그때 싸웠던 시민단체들이 이번에도 가서 싸웠고 그렇죠. 국회 앞에서 싸움하다 다 국회 그 출입 정지 네. 명령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국회 아예 발을 못 대댔어요. 이번에는. 네. 그래가지고 뭐 아니 박근혜 정부 때도 없었던 이런 일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아예 국회에 하도 들어가서 난리법석을 치니까 네. 아예 국회에 발을 정문을 아예 통과를 못 시켜놨어요. 3개월 동안 출입 정지가 내렸죠. 이런 상황이 됐고요. 어쨌든 규제 완화 쟁점 법안 이번에 이제 부더기로 통과된 그 법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텐데 이 규제 완화 쟁점 법안이라는 게 뭐냐면 기업에게는 명확하게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가 그만큼의 위험,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렇게 온 사회가 머리를 싸매고 싸운 그런 법안들이다. 그 법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 쟁점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해서도 지난번에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법들이 통과한 거죠? 네, 4개가 통과됐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많이 들으셨죠? 네, 네. 인터넷 전문은행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K뱅크 같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이것도 통과됐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고요. 네 번째로는 산업융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이게 전부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대표적인 쟁점 법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오늘 이렇다 109회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다루면 좋겠습니다. 이게 네. 첫 번째 말씀하신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전부 개정 법률안 있잖아요. 네. 이거 예전에 우리 여기서 한번 다뤘는데 다뤘죠. 규제 프리존법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거 통합된 법안이에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정상이 만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평화에 대한 어떤 열망과 어떤 그런 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이게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런데 취해 있을 때 그때 그냥 갑자기 이런 법안들이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됐다고 한다면 이게 뒤통수 맞은 기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화를 반대할 사람은 없는데 맞습니다. 아유, 그건 뭐. 도대체 그 평화에 취해 있을 때 네.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참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국회가 이게 국민에 대해서 이게 전면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남북한의 전쟁 위험은 완화되는 이 네. 상황 속에서 네네. 완화될 것 같은 어쨌건 상황 속에서 국민에 대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참 네. 정말 끔찍한 비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적절한 비유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이게 문재인 총칼만 안 들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총칼만 그럼요. 안 들었지. 예, 이거는 진짜 뭐 무서운 전쟁이거든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기억이 나요. 제가 안철수 후보하고 싸웠죠. 대통령 후보 시절 때. 네.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규제 프리전법을 지지하는 안철수는 박근혜 후계자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게 참 나 정말 어이가 없고 진짜 그랬어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 몰랐어요. 예. 그리고 박근혜가 말하던 유명한 표어 중에 세상에. 통일 대박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도 그 좀 박근혜가 아주 나중에 유명한 표어 중에 하나 아닙니까? 뭐 우주의 네. 기운만큼 유명한 그런 슬로건인데 네. 그때 그 4명이 사진 찍었지만 천지 앞에서 또 다른 사진이 하나 더 있죠. 그쵸. 천지 앞에서 이재용, 최태원, 네. 구광모, 박용만, 이재용 등 이재용은 뭐 재벌 총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재벌 총수들이 쫙 모여서 엄지척하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박근혜 그 표가 떠올랐어요. 진짜 이들한테는 통일이 대박이구나. 얼마나 대박이면 엄지척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좋다. 통일이 되면 그 북한의 그 넓은 땅은 누가 차지할 것인지. 통일이 되면 그 저임금 노동자가 막 쏟아질 텐데 그러니까. 그 수익은 다 누구한테 돌아갈지. 엄지척한 사람이 이 사람들은 벌써 감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네. 우리가 대박 나겠구나 하는 네. 어떤 그런 기대도 있을 거고 네. 지금 우리가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국회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동안 이것들이 다 너무 통과되고 대단한 있었지. 해석이야. 이러면서 엄지척. 근데 제 생각에는 양쪽 다 양수겸장인 것 같아. 북한은 열리고 네. 남한에선 풀고. 네네. 이거야말로 재벌한테 일타쌍피아니야. 추석에 화투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타쌍피로 그냥 먹는 그런 9월 20일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굉장히 씁쓸한 기분입니다. 저 씁쓸하네요. 진짜. 일타쌍피라고 하셨는데 쌍피 먹고 싹쓸이라고 싹쓸이. 봐도 되지 않을까 싹쓸이고 싶네요. 피 2장 더 받고 이런 상황 같네. 진짜. 뭐 저는 뭐 고스톱을 북한에서 모르니까 피하나? 무슨 소리인지 남한에서 피하나? 모르겠지만. 네. 예. 통과된 이게 그날 막 엄청나게 많은 법안들이 통과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쟁점 법안 4개를 네. 특별하게 추려낸 건데요. 그 중에 3개가 특례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례법이란 게 뭐냐면 기존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예외를 둠으로써 기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우리가 특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법률이 있는데 네. 법률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네. 그거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예외 규정을 두는 그렇죠. 내가 예외할 때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예외를 음. 만들기 위해서 만든 법이 특례법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례법이 적용이 되는 순간 그 대상은 당연히 국가가 특혜를 보장하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일반 기존 법률이 있는데 네네. 기본 법률이 있어야 특례법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특례법은 못 만들어요. 맞습니다. 예. 기존에 관련 법률이 있고 음. 거기에서는 적용이 돼서 만약에 이런저런 규제를 받는데 특례법이 만들어져서 적용이 되면 그 규제가 적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특정 대상을 정해서 특별한 특별하게 대한다, 특례를 주는 거고 특혜를 보장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점에서 특례법은 사실은 기존 법률과 서로 상충한다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존 법률에 예외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기존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실상 특례법이 늘어나는 것을 좋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 체계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기존의 법령이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죠. 기존 개정하면 법령을 되잖아요. 개정을 네네.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새로운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그렇죠. 제정을 하거나 네네. 하는 것이 당연히 타당하고 그런 과정에서 민의를 또 물어야 될 바람직한데 것이고. 네. 예.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기존 법률은 그대로 두고
특례법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특례법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 배경에는 뭐냐면은 기존의 법령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면 이제 그게 훨씬 어려워. 합의를 구해야 되는데 네네네. 그게 너무너무 어렵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도 하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특례법을 계속 만들어가는 이런 추세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법령을 개정하거나 또 새 법률을 제정할 때는 이제 번거롭다. 합의 과정이 좀 복잡하다. 그렇죠. 이러니까 행정 편의적으로 그냥 특례법으로 밀어붙인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공법으로 나갈 경우에,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이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네. 제정하거나 하는 네. 건데 이걸 우리가 만약 전공법이라고 한다면 이 당시 정치적인 역학 구도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그렇게 돼서 이게 확신할 수 없다. 성공 확신할 수 없다. 이제 이렇거나 아니면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전공법을 쓰는 것보다는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될 때 이번 경우 같은 이번 경우 같은 네. 경우죠. 이제 특례법이라는 무기를 갖다가 이제 동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례법은 특정 대상을 콕 집어가지고 정밀 타격하는 것에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만 예외를 주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런 예. 측면에서는 아. 규제 특례를 인정을 해도 네.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나 아니면 위험이 국소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네네. 크지 않다. 이게 이제 특례법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늘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기존 법률에서 만약 이거를 허용했을 경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 리스크가 사회가 크다. 감당하기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법 개정이 어려운 거거든요. 기존 법률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국소로 핀포인트 딱 핀포인트 해서. 딱 집어서 하면은 그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특례법 만드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피해란 게 도대체 기존 법이 피해인지. 누더기 되는 거는 모르고 말이야. 여기서 특례 저기서 특례 말이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4개 법안 중에서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거 그리고 또 그것도 특례법이었잖아요. 네네. 인터넷 전문은행도 특례법이고 그렇죠. 예. 또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한 것도 그것도 특별법인데 정말 4개 중에 3개가 특례법이네요. 결국은 뭐 하나 산업융합촉진법이라고 하셨나요? 그거 네네. 하나만 전공법이고 나머지는 다 특례법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막 지적보고 싸운 거였거든요. 왜 그러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까? 그건 위험천만한 규제 완화 내용들이 그 법안에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네. 그런 그 규제 완화 법안들을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속도전으로 정말 속전속결로 처리가 됐습니다. 더 문제는 이러한 묻지마 졸속, 대표적인 묻지마 졸속인데 입법 사태의 주동자가 바로 민주당이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는 네. 박근혜 정부가 정말 사활을 걸고 추진을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죠. 야, 나 이분 또 감옥에 가 있죠 지금. 참 아이러니하네요. 진짜 정말 이건 좀 아이러니해요. 요지경 같은 세상이라는 생각이 야.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노무현 대통령부터 이 대선 나올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선거 공약이었고 민주당의 당론이었는데 지금 선거제도 개혁이 자꾸 미뤄지고 안 되는 이유가 그건 민주당 때문이죠. 민주당 네, 때문이거든요. 민주당은 전혀 껌죽도 안 하죠. 예. 아니 어쩜 이렇게 화정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이렇게 아니 달라도 이렇게 다를 이렇게 수가 다를 수가 있을까요? 니들 여당 해봐. 아니 실제 겉도 나쁘고 속도 나쁘면 더 나아요. 여당 안 해보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가요? 아니 근데 겉은 농담 한번 아주 그냥 해봤습니다. 진보적이고 네. 그런 것 같으면서 어떻게 된 게 이러고 있나요? 이 9월 20일 통과된 4개의 법안 한번 살펴보니까 말이죠. 네. 관통하는 기본 원칙이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네. 4차 산업혁명 또는 혁신성장 요 2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요거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네. 이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이 규제 샌드박스는 우리가 여러 번 다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백사회에 제가 대표 사진으로도 쓴 적이 있는데 규제혁신위원회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막 인상을 막 쓰고 있어요. 그 네. 앞에는 장난감으로 된 샌드박스가 있어. 나 그 장난감 샌드박스를 정말 준비한 장난쳐. 진짜 공무원들이 정말 정신 상태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아니 드는데 그거를 누가 저기 합성한 사진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 찍어서 진짜로? 공식적으로 청와대에서 배포한 사진이에요. 오마이갓, 다 오마이갓. 연출된 거죠. 찡그리는 사진과 샌드박스가. 진짜 이거는 유치원 수준이다. 그래서 진짜. 제가 백사회 사진으로 그 대표 사진으로 걸었었는데 이렇다 백사회 한번 보세요.
샌드박스 한번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서 한 번 더 설명하면 애들이 뭐냐? 애들이 마음 놓고 모래장난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박스를 샌드박스라고 해요. 좀 크죠. 애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란 건 결국 기업들에게 어떤 규제를 받지 않고 네.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거기에만 가면 거기 규제를 안 받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 원칙이 뭐냐? 일단 허용하고 네. 우선 허용해. 허용해 네. 봐 일단. 그래놓고 문제가 되면 나중에 규제해. 아이고야. 요거 우선 허용 사유 규제. 요게 네네. 규제 샌드박스 핵심 원칙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의미가 뭐냐? 기존 법률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네. 그 없는 거로 쳐라. 일단 출시하는 거니까. 이 놀이터에서 기존 법률은 없는 거야. 마음대로 놀아라. 음. 이게 사실은 규제 네. 샌드박스의 목표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놀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적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한정적이기도 우리 하고요. 모두가 다 같이 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한정적이면 그렇게 기업들이- 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노는 거죠.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또 자기 멋대로 놀다 보면 환경 피해도 오고 사람이 죽고 네. 이런 일이 생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재벌 기업들이 항상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지 못하느냐. 지네들은 항상 뭐라 그러냐면 규제가 많아서 그렇다. 규제 때문이다. 맨날 매일경제신문하고 한국경제신문에 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나라 규제가 얼마나 많은가. 근데 그거를 정부와 국회가 그대로 통째로 수용해줬다는 거. 이게 이번 사태의 핵심인 거고요. 한마디로 이번 법안 통과는 이미 압도적 시장 지배자인 재벌의 자본 권력을 더욱 정부와 국회가 강화시켜주는 심각하게 편향적인 사태라는 거. 재벌 편향적인 사태라는 거. 요거를 항상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심각하다. 예. 속 쓰려요. 근데 네네. 찬희 쌤이 이제 네.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 목표가 기존 법률을 무시하라는 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정확하게 짚으셨다고 전곡을 찌르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공법으로 한번 통과된 유일한 법안이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잖아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융합도 뭐 익히 뭐 박근혜 대통령 때 많이 네. 들어본 근데 사실은 얘기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박근혜의 창조경제의 핵심 슬로건이었었잖아요. 네. 다른 나라도 안 쓰는데 네. 이 박근혜가 만든 용어를 왜 지금 이 정부도 그대로 받아서 쓰고 있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이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을 보면은 이 법안의 핵심이 뭐냐면 어떤 업체가 새로운 융합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내놓았을 때 이거랑 관련된 법령이 없더라도 아 법이 없어요. 네, 법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 융합 거예요. 제품이 새로 나왔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음. 이 IT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온 게 있어요. 대표적인 거 난리가 났던 게 있어요. 암호화폐가 대표적인 뭐 그런 거예요. 거. 네. 관련 암호화폐를 법규가 없었죠, 우리가. 아무런 관련 법규 네. 없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런 일이 막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음. 암호화폐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래서 뭐가 서비스 나오고 사람들이 막 돈을 투기를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런데도 관련 법령은 없는 거예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임시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암호화폐는 임시 허가를 안 내주는 걸까요? 그건 좀 이상해요. 정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암호화폐도 사실은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을 시키면은 IT 그 핀텍이라고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도 이 관점에 따르면은 당연히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법령이 없어도. 근데 정부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정부 마음이란 뜻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상품이 나왔거나 서비스가 나왔을 때 예외적으로 임시 허가를 내준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기존의 법령이 기술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나 서비스 시장 출시가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미 나와서 일은 벌어지고 있는데도 어쨌든 그런 일을 만들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이제 담고 있는 거죠. 여기에도. 예. 아니 자기들이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도 네. 마찬가지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이 규제 샌드박스 원칙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이런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많은 업체들한테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한다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촉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예산 지원까지. 그럼요. 이제 지원 다 해가지고 빨리 새로운 좋은 신제품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다음에 규제 신속 확인 제도라는 것도 도입을 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규제 신속 확인. 네, 그러니까 산업융합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려는 자가 이제 뭐 기업체가
되겠죠. 관련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만약에 신청을 하면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하고 기관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회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정부가 미적미적하고 결정 안 네네. 내려주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기업들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이내에 무조건 답을 하도록 30일에 어떻게 다 검토를 할 수가 있어? 새로 나온 건데. 규제 신속 확인. 그러니까 그게 빨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완전히 뭐 모르고. 이제 그냥 공무원들 뭐 그냥 막 내주라는 거죠. 아니 공무원들 뭐 네. 밤새서 일을 하든지 그건 난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30일 이내 일을 하면 밤을 새서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일을 안 하면 그냥 대충 내줄 것이고 30일 지나가겠죠. 어쨌든 뭐 네. 30일 이내에 네. 반드시 기업한테는 이제 아주 좋은 답변을 법이네요. 해라. 그러니까 기업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이제 그런 의미고. 네, 네. 그래서 어떤 업체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기준이나 규격, 요건 이런 거 하나도 없어도 주무부처가 신속하게 판단해서 허용을 해라. 이제 이런 이 얘기입니다. 감옥에 계신 또 하나의 대통령이 원하던 세상이 왔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원하던 슬로건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참 이 연속성. 이명박근혜 정부하고 연속성이 난 지금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루지 못한 것을 문재인 정부가 와서 다 이루어주고 드디어 있습니다. 이루어주고 있고 네. 현실화하고 있네요. 네, 그런 그러면 상황입니다, 지금. 특례법으로 통과시킨 나머지 3개 법도 취지는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두 개는 똑같은데 네. 그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제외한 나머지 특례법도 똑같습니다. 정보통신진흥, 융합 활성화 특례 말이 비슷하잖아요. 융합이란 말 또 들어 있네요. 융합 또 들어가 네. 있고 정보통신 사실은 요즘에 나오는 뭐 그 융합 산업 융합 촉진이라는 게 다 IT 기술 접목한 이런 것들이잖아요. 정보통신 분야에 특화했다. 이제 이런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의 핵심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면제하는 우리가 것이라고 어떤 보시면 서비스 되죠. 들어갈 때 개인정보 보호 이게 클릭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네.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네. 정보통신 이쪽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AI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보 수집해가지고 빅데이터 사업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은 이 정보보호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항상 걸림돌이 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제 이걸 이제 다 털어내주려고 만든 그렇죠. 법안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 때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규제 프리존 법안을 그 중에서 이제 보건의료 분야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제 제외를 해서 병합한 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특정 산업 이건 특정 이 앞에 이제 정보통신이나 아니면은 산업 융합은 어떤 특정 산업하고 기술하고 연관된 거라면 이 특정 산업 분야하고 이제 특정 지역을 같이 접목시켜서 기존의 법률의 규정을 받지 않도록 한 네. 법안이 바로 이제 이 지역특구법 특례법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면제한다고 하면 우리의 개인정보는 또 어떻게 보호를 받나요? 보호가 안 한다는 되는 거죠. 네. 아무데나 막 센서 달아놓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 우리 자동차 뭐 지나가는 사람들 정보를 다 수집한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AI 뭐 네. 이런 것들 할 때 그냥 개인정보 그냥 다 가져다 쓰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개인정보로 인해 우리가 피해를 봤을 경우에 음. 그 피해를 법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나중에 이게 한번 나중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십시다. 갑자기 열불이 나네요. 예. 그것보다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보다 네네. 기업이 지금 AI를 만들고 뭐 사물 인터넷을 만들고 뭐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법안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문제점이 딱 보여요. 일단 기존에 있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존 법률을 또 무력화시키는 거죠. 이 특례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또는 법이 없더라도 시장에 출시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무조건 만들어서 다 판매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문제되면 나중에 규제한다는 거죠. 네.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러죠. 문제 네. 생겼을 때 네. 그때 대처하겠다는 건데 네. 이건 진짜 이건 뭐 무소불위의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렇게 통과시켜도 되는 건지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뭐 이 법과 관련된 벌써. 죄송합니다. 통과가 됐는데 통과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이런 소식들을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뭐 연구자나 관심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시민단체들은 다 알고 있었죠. 일반 국민들이 이거 알 다 기회가 없었잖아요. 언론에 보도되거나 이러지도 않았고 언론에 보도된다 하더라도 친기업적인 별로 보도를 그런- 거의 안 했어요. 북한 관련 보도가 완전히 뭐 거의 네. 언론을 도배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그냥 옆에 잠깐 살짝 이 정도였죠. 아니 국회도 그렇잖아요. 이게
법률 제정과 뭐 개정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대의기관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 친기업적인 이런 법률들을 그렇게 그냥 뚝딱 얼렁뚱땅 이렇게 통과시킬 수 있는 건지 이래서 국회 판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재벌이 원하는 거를 정부가 네. 그냥 수용했고 네. 정부의 안을 그대로 국회가 거수기로 그냥 마치 무슨 옛날 공산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사실 진행된 이런 상황이라고 사실 볼 수 있고 실제로 뭐 국회가 사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위해서 생긴 제도인데 사실 그런 국회하고 정부만 있는 것만 갖고도 사실 민주주의가 우리가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제 민주주의 같은 게 보장이 돼야 실질 민주주의가 보장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네. 이건 실질 민주주의는커녕 형식적 민주주의에 맞춰도 전혀 지켜지지 않는 말하자면 민주주의 부재의 상황 같은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네네.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게 기존의 법률을 무시해도 좋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뭐냐면 규제 샌드박스의 내용이 기존 법률은 무시해도 좋고 그러면은 기업이 막 뭔가를 새로 막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위험한 건지 안전 기준을 충분히 맞췄는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그 법률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준이 없죠. 기준 없는 거 그냥 네. 그대로 시행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판단이 법률적 근거 없이 행정부가 정부가 알아서 그냥 다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입법부가 법률을 만들어서 행정부가 집행하는데 기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네. 그거 없이도 행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행정부가 그만큼 역- 영향력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지금 그렇죠. 이게 이 특례법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네. 그 최종적인 판단 누가 하느냐. 지금 뭐냐면 그 판단 누가 해요? 다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네네. 주무부처가 하는 거예요. 30일 이내에 답변 줘. 이거 기존의 법령도 없어. 안전 기준 이런 거랑 좀 위배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네가 책임지고 해라고 해서 그 주무부처한테 이 허가권을 줘버린 거잖아요. 그 네네. 말은 뭐냐면 국회가 만든 입법권 자체가 무력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리고 행정부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법률적 근거가 없으니까. 자기가 판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게 이런 법률 자체가 통과됐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법률이 통과됐다라는 거에 파급 효과가 뭐냐면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전 기준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가 그 안전 기준은 법률이 정한 기준을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그거 없이 자기 좋을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례로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는 그럼 왜 안 해주느냐는 거예요. 형평성이 어긋나네요. 이 형평성의 문제도 될 수도 없어요. 자의적이라는 거. 자의적이에요. 자의적. 자의적으로 음. 정부가 멋대로 자기네가 봤을 때 저거는 뭐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니면 그만이에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거는 기야. 그러면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편 타당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특례법을 만들고 중요한 모든 의사결정 현안, 중요한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그 리스크가 관련된 거, 위험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완전히 위임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정부가 국회를 뒤로 두고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길을 국회 자체가 열어준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되면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분히 이게 친기업적인 어떤 그런 특례법이 개정됐다를 넘어서 특례법이 만들어졌다는 걸 넘어서서 이게 거의 뭐 민주주의의 후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저는 그렇게 거잖아요. 보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국회가 법률 제정 개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네. 국민의 시녀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국회한테 이런 거를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근데 네. 행정부의 감시 감독 의무를 가진 국회가 스스로 자기 권한을 포기하고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던져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민주주의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가 사실은 30년밖에 안 돼요. 네네. 우리나라 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위약한데 이게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힘을 발휘를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부가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삼권 분립도 제대로 안 되고 네네. 이 민주주의가 굉장히 약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는데 민주당 자체도 이런 걸 보면은 행정부 중심의 정치 권력 구조를 바꿀 의사는 없는 것처럼 보이고 네네. 입법부가 행정부의 신여 역할을 하는 거 우리가 독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독재 시절에 다 국회에 있었단 말이죠.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있었죠. 형식적으로
형식적인 뭐든 간에 다 있었어요. 근데 네. 우리가 그 형식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국회가 입법 권한을 갖다가 제대로 상권 분립 안 되면서 입법부가 행정부의 신의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그 독재 정권이 하고 싶어한 모든 거를 국회에서 법으로 다 정당화하는 법률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입법부가 행정부 신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는 거냐. 그러니까 결국 국회가 자신의 권한을 그냥 스스로 내려놨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다시 법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 시민의 입장에서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 기업에서 많은 제품들을 이렇게 만들어냈을 경우, 뭐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출시된 후에 사실상 이게 어떤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 되게 대표적인데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저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죠. 그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법안들을 보면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특례법을 보면은 당연히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하면은 발생시킨 자한테 우리가 손해배상을 물어야죠. 그 배상 책임 네. 당연히 업체한테 물을 수 있도록 다 법안에 들어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 책임이 면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만 우리 이 특례법만 있는 법은 다 그런 아닌데 거죠. 그 예를 들어서 고의가 아니다라는 거는 이 물적 인적 피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이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네. 혹은 이제 과실이 없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했는데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없어진다라는 그렇죠. 뜻이거든요. 네. 결국 뭐냐면 가습기 살균제 사태 같은 일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피해자만 있고 네. 가해자는 없는 경우였잖아요. 그렇죠. 이런 억울하고 황당한 일이 아마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목숨과도 직결된 일인데. 참. 이 고의성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네. 옛날에 옛날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할 때 뭐 시위를 하거나 네. 뭐 개헌 유인물 같은 거 뿌리다가 이제 잡혀 들어가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가 많이 됐잖아요. 네.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있어요. 남북 정상이 왔다 갔다 하는데 대통령은 저 황당하죠 그것도. 근데 어쨌건 국가보안법 기소장의 맨 앞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이 이래요. 북한 공산 집단을 이롭게 할 것을 알면서. 하, 되게 이렇게 돼 황당하다. 정말 황당하죠. 왜냐하면 전혀 그럴 의도가 전혀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어쨌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구가 뭔가 하면 알면서요. 알면서. 북한 알면서. 공산 집단을 이롭게 할 것을 알면서 이것을 했다는 거야. 고의성이 있었다. 고의성이 있었다. 이게 제일 네. 중요한 거예요. 기소장에서. 아. 그러니까 애초에 행동하기 전부터 북한 공산 집단한테 이로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게 문제고 이거 빠지면 기소 여건이 성립이 안 돼요. 예. 이걸 제가 검사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문수사관들은 반드시 그 앞에 맨 앞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 알고도 했지. 알고 이러면서. 했지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갖다 뒤집어 씌울 수가 네. 있는데 기업한테 아니 사실 네. 너 인적 물적 손해를 갖다가 생명을 위협을 주려고 이거 만들었지 이렇게 네.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인적 물적 피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면 그만이야. 나 의도가 없었다. 그러니까 나 이게 대부분 의도가 없다 그러지.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려고 이 약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불공정한 상황이고요. 네네네. 국가라는 게 뭐예요? 국가가 시민과 사회 구성체 공동체 성원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는데 네네. 사회 구성원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보다도 기업에 대한 보호, 네. 기업의 사업 활동에 대한 보호를 더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원래 이 고의 입증이라든지 과실 입증이 이게 네네. 법원에서 다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게 진짜 지난한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요. 검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막 자기는 막 증거를 막 찾고 뭐 의도를 이제 의도는 내가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서 모르니까 사실은 정황 증거밖에 없어요. 내가 뭐 어디다가 이걸 문건을 만들어 놨겠어요. 우린 해를 입힐 거야 이런 걸 만들어 오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증거를 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막 증거를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뭐 정황 증거를 모아가지고 다 가져갔어. 근데 판사가 부족하다. 증거로서의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 내리면 그걸로 땡입니다. 땡이죠. 솔직히. 저기 가습기 살균제 얘기까지 나오고 나니까 이게 정말 점점 더 좀 심각하게 느껴지고요. 이게 정말 화가 많이 나네요. 우리가 좀 다시 좀 숨을 골랐다가 2부에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